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주권 AI는 기술 분야의 차세대 픽 트렌드입니다. 투자자가 알아야 할 사항. 그리고 주가는 오르락내리락을 거듭한 끝에 얼마나 비쌀까? 수학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미국 경제 전문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인공지능 분야의 새로운 국제 흐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과 관련된 핵심 기술 외교 전략에 대해 쉽고 논리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접하게 될 이야기는 단순한 외교 방문이 아니라 미래 기술의 주도권을 둘러싼 거대한 움직임이자 엔비디아와 AMD 등 반도체 기업의 주가를 뒤흔든 사건이기도 합니다. 2025년 5월, 세계 기술 산업의 중심은 일시적으로 실리콘밸리를 벗어나 사우디아라비아로 옮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사우디를 방문해 인공지능 산업의 선두주자인 일론 머스크와 샘 알트먼 같은 인물들과 함께 AI의 미래에 대해 논의한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사우디 지도부와의 만남은 단순한 친선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주권 AI, 즉 자국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AI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사우디의 전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은 이 주권 AI 전략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전, 특히 미국의 최고급 AI 칩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협의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사우디는 현재 세계 최고의 AI 칩 생산 기업인 엔비디아의 기술을 들여오기 위해 미국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이미 2023년 실적 발표 당시부터 주권 AI를 자사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제 컴퓨팅 인프라에 대한 국가 지원은 새로운 경제적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각국은 자국의 지식과 문화를 외국 기업의 AI 모델에 의존하게 둘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황 대표가 처음 언급한 주권 AI의 사례는 인도였습니다. 인도는 22개의 공용어와 수십 개의 지역 언어가 공존하는 나라로 AI 모델이 이런 다양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오히려 문화와 전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이 자국 영토 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독립적인 AI 모델을 운영하려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새로운 AI 투자기관 휴메인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 기관의 총책임자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이며 사우디가 기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10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트랜센던스의 일환입니다. 현재는 AI 스타트업 그룹의 칩을 사용하고 있지만 향후 5년 안에 엔비디아와 AMD의 최첨단 칩으로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휴메인의 대표 타렉 아미는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은 사우디의 디지털 인프라 선도 전략을 구체화하는 강력한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발표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키우며 엔비디아와 AMD 등 AI 관련 주식의 주가를 상승시켰습니다. BOFA 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이 같은 AI 인프라 거래는 장기적으로 연간 매출의 10에서 15%에 이를 가능성이 있으며 전체 시장 규모는 약 5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발표가 특히 주목받은 이유는 기술 수출 정책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기존 바이든 행정부와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 대한 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AI 칩 수출을 엄격하게 제한해왔습니다. 이 정책은 중동이나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기술을 도입하는 데도 일정한 제약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훨씬 유연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는 상무부를 통해 일률적인 금지 정책을 중단시키고 국가별로 대통령 재량에 따라 수출 허가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조치로 가장 먼저 혜택을 받은 국가는 바로 사우디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정은 미국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긍정적으로 보면 엔비디아나 AMD 같은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더 많은 칩을 수출할 수 있게 되어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주가가 크게 반등한 것도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기술이 중국 등 경쟁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철저히 막기 위해 각국이 동일한 기준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맞춤 허용 정책은 이런 일관된 규범을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미국 기술 통제 체계에 구멍을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우디의 경우 현재까지는 중국 기업과의 직접 거래는 없다고 밝혔지만 바이든 시절 유해의 기술기업 G42와 체결했던 조건, 즉 중국 기업과의 모든 상거래 단절, 미국의 보안 감사 수용 등에는 아직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점은 향후 미국의 기술 수출 통제 전략에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과 주권 AI 정책에 대한 입장 변화는 단순한 외교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협상 구조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탄입니다. 동시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엔비디아와 AMD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앞으로 어떤 나라들과 협력하고 어떤 규제 속에서 성장할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주권 AI와 트럼프 대통령의 기술, 외교 전략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AI와 반도체, 그리고 외교가 만나는 이 교차점에서 우리는 미래의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주식이 정말 비싼 걸까? 라는 화두를 수학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주식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시장을 마주하지만 이 가격이 적정한가? 를 판단하는 일은 언제나 어려운 과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장 널리 쓰이는 주가 가치 평가 방법부터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경제 지표까지 체계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주식시장은 여러 악재를 견뎌낸 뒤 다시 반등세에 들어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한 충격도 잠시, 시장은 빠르게 손실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월가에서는 다시 한번 익숙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지금 주식은 너무 비싼 것 아닐까? 이를 판단하기 위해 투자자들은 오랜 세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왔습니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바로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입니다. 이는 주식 가격을 그 회사의 수익으로 나눈 값으로 보통 12개월간의 실적이나 향후 수익 전망 또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장기 평균 수익과 비교하여 사용됩니다. 현재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투자자들은 과거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지불하며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 회사가 $1를 벌기 위해 시장은 과거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고 있다는 뜻이죠. PER을 뒤집은 지표도 있습니다. 바로 이익수익률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것은 기업의 수익을 주가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제공할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수치를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과 비교하면 투자자들이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미국 국채 인플레이션 조정 수익률은 약 1.4%입니다. 반면 S&P 500의 실질 수익률은 약 2.8%로 나타납니다. 이 두 수치의 차이, 즉 초과 CAP 수익률은 1.4%인데요. 이는 역사적으로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 말은 곧 지금 투자자들이 손실 위험을 더 감수하면서도 기대 수익은 줄어든 상태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밸류에이션 지표가 높다고 해서 당장 시장이 붕괴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1920년대나 1990년대 기술주 거품 시기에는 주식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게 유지되면서도 수년간 상승세를 이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거품은 터졌고 시장은 조정 국면에 들어섰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밸류에이션과 실제 수익률 사이에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합니다. 특히 초과 CAP 수익률처럼 상대 가치 평가에 기반한 지표들은 주식과 채권 중 어느 쪽이 향후 더 나은 수익을 줄지를 비교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표들이 완벽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뉴욕대학교의 아스워스 다모다란 교수는 PER의 한계점을 지적합니다. 그는 이 지표가 미래 수익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마치 주식을 고정 수익 채권처럼 다룬다고 설명합니다. 다모다란 교수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주식의 위험 프리미엄을 계산하고 있으며 현재 시장은 이익 성장 기대치를 반영할 경우 지나치게 고평가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그는 이러한 분석을 개별 종목의 평가에 사용하는 것이지 전체 시장 매매 타이밍의 지침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지표를 어떻게 실제 투자 전략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차산운용사 앨런 웰스의 창립자인 빅터 하가니는 밸류에이션을 장기 수익률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젊은 투자자는 주식을 100% 보유하는 공격적인 포트폴리오가 합리적일 수 있지만 경력이 중반을 넘어서면 변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경제학자 로버트 슐러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60년 동안 S&P 500에 투자한 사람이 특정 시점, 즉 초과 CAP 수익률이 1.75% 이하로 떨어진 시기에는 주식 대신 국채로 전환하면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이 전략을 따르면 연간 실질 수익률이 6.6%로 단순히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전략보다 0.5%포인트 더 높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주가는 많은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PER, 이익수익률, 초과 CAP 수익률 등 다양한 지표들이 같은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죠. 그러나 이 지표들이 말해주는 것은 즉각적인 하락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률의 조정 가능성입니다. 밸류에이션은 투자자에게 위험과 기회 모두를 알려주는 신호판입니다. 주식이 항상 채권보다 낫다는 보장은 없으며 시장의 흐름은 단기적인 뉴스와 심리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세우고 싶다면 지금과 같은 시기야말로 가격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